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모텔 복도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흰색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있고 목 근처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져요. 그 뒤로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손에 방 카드키를 쥐고 있지만 남편을 쳐다보지 않아요. 복도 조명이 깜빡이고 카페 뒤에는 하이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를 한번 보고 그 남자를 한번 봐요. 아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합니다. 투자 상담하는 건데요.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복도까지 번지고 있죠. 아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복도에는 에어컨 소리만 남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돌아서서 발소리를 내며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아내가 다시 소리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복도에는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남편은 이 자리에서 따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로 끝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한 장의 비밀 카드를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 카드로 모든 걸 한 번에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기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 박정우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55살 남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편이에요. 그날 오후 센터장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외곽 쪽 거래처에 가서 서류 좀 받아오세요. 정우는 회사 차를 몰고 신도시로 향했어요. 거래처에서 서류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모텔 주차장을 지나치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SUV. 번호판을 확인하니 아내 차였습니다. 드림 모텔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아내 차가 서 있었어요. 아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계약 상담 있어 하고 나간 날이었죠.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 차 옆으로 다가가니 뒷좌석에 여자 스타킹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모텔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아내였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평소보다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 뒤로 남자가 한 명 더 나왔는데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정우는 주차장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차 앞에서 서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자 아내가 탔고 남자는 차 지붕을 2번 두드렸어요. 아내가 손을 흔들며 차를 빼냈고 남자는 회색 세단으로 향해서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주차장에는 정우만 남았어요. 정우는 차로 돌아와서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계약 상담 어떻게 됐어?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됐어. 신도시 쪽 카페에서 봤는데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거짓말하는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편하게 잠드는 거예요.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텔 앞에서 웃던 아내 얼굴. 평소엔 자기한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던 손길. 아내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차 지붕을 톡톡 두드리던 소리. 다음에 또 보자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아내 가방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났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방을 열었고 아내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민호라는 이름이었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정우는 핸드폰을 도로 넣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외근 있어. 저녁 늦을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내가 차에 타고 화장을 고치고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창에 드림 모텔을 입력했어요. 주소가 나왔고 정우는 그 주소를 메모장에 저장한 후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 3번 더 외근을 나갔어요. 매번 계약 상담이라고 말했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송 기사들에게 부탁했어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신도시 외곽까지 배송하는 기사들과 친했거든요. 드림 모텔 쪽 지나면 주차장 좀 봐줘. 검은색 SUV 있나? 기사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3번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있습니다. 회색 세단도 옆에 있고요. 아내가 모텔에 가는 건 확실했어요. 정우는 회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외곽거래처 방문을 자청했어요. 센터장은 흔쾌히 허락했죠.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을 2번 바르고 향수를 목과 손목에 뿌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 큰 계약 있어. 저녁 8시쯤 올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우는 오후 1시에 회사 차를 몰고 신도시로 향했어요. 드림 모텔 맞은편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텔 입구가 훤히 보이는 자리였죠. 오후 2시 10분 아내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내려서 입구로 걸어갔고 몇 분 뒤 회색 세단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본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내리자 아내가 다가가서 팔짱을 꼈어요. 2 사람은 함께 입구로 들어갔고 프런트 직원이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307호 방에서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만 창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방 안에서는 남자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아내가 하이힐을 벗어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2 사람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곧 불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3시 20분 2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어요. 남자에게 건넸죠.
남자는 봉투를 받아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어깨를 2번 토닥였어요. 잘했어. 이번 달 투자 수익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남자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 씨 믿어요. 지난번에도 잘 처리해줬잖아요. 남자가 아내 뺨에 입을 맞췄고 아내는 남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봉투를 건네는 장면, 포옹하는 장면, 남자가 봉투를 재킷에 넣는 장면. 두 사람은 각자 차에 탔고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남자도 곧 출발했습니다. 정우는 남자 차 번호판을 다시 확인하고 메모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와 아내 명의 계좌요. 지난달 25일 아내 계좌에서 500만 원 출금. 이번 달 10일 또 300만 원 출금. 오늘 오전 11시 500만 원 출금. 모두 현금 인출이었어요. 정우는 계산했습니다. 총 1,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저녁 8시 10분쯤 아내가 들어왔어요. 오늘 계약 잘 됐어.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돈 쓸 일 많아? 아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니, 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정우는 아내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하나 있었죠. 정우 명의의 전세 계좌였어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최민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었죠. 다음 날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정우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투자 사기 많다던데. 한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도 한 명 당했어. 부동산 투자해준다고 해서 돈 맡겼는데 연락 끊겼대. 정우가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당한 건데?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시행사 브로커라고 했대. 투자금 맡기면 수익 나눠준다고 하고 여자들한테 주로 접근한대. 골프 모임, 부동산 세미나 같은 데서. 정우는 담배를 끄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시행사 브로커 사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에서 50대 여성, 부동산 중개업, 보험 설계사 등 자영업에 종사. 가해자는 고급 차량과 명품 시계로 신뢰를 쌓고 투자 수익을 일부 지급해 안심시킨 뒤 큰 금액을 받아 잠적.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어요. 아내가 돈을 건넸다. 봉투로. 계좌에서 1,3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남자는 투자 수익이라고 말했다. 아내 가방에는 정우의 전세금 통장이 있다. 기사 속 피해자의 유형과 아내가 똑같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내는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음 주에 또 봐. 이번엔 더 큰 거 준비할게.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요.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사기꾼인지
아내가 얼마나 깊이 연루됐는지요. 며칠 뒤 물류센터에 택배 하나가 반송됐습니다. 주소지 없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정우는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신혜진, 받는 사람은 최민호였어요. 정우는 손을 멈췄어요. 최민호.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서울 강남구였는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짜 주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신혜진이 보낸 택배가 2개 더 반송돼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모두 최민호였죠. 정우는 그 중 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찢어져 있었고 안에서 서류 모서리가 보였어요. 투자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봉투에 적힌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신혜진 씨께서 보내신 택배가 반송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여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택배요? 최민호한테 보낸 거요? 네, 맞습니다. 주소지가 없어서 돌아왔는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 또 가짜 주소 쓴 거군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민호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네. 큰 문제죠. 죄송하지만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우는 신도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한 여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였죠. 정우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혜진입니다. 앉으세요.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혜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최민호한테 속은 증거예요. 서류에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투자금 3,5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최민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작년 5월이요. 부동산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저는 보험 설계사인데 세미나에 갔다가 민호 씨를 알게 됐죠. 명함 주면서 투자 기회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만 투자했어요. 2달 뒤에 수익금 50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때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신도시 쪽 호텔에서 투자 상담한다고 했는데 상담은 3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호텔방에 와인을 준비해뒀어요. 투자 성공 축하한다면서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관계가 시작됐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투자 수익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총 3,500만 원을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3달 전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 없고 사무실 찾아갔더니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민호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거 아세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죠. 제가 알기론 최소 5명은 더 있어요.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대요. 투자 수익 조금 주고 믿게 만들고 큰 돈 받아서 잠적. 정우는 아내 사진을 핸드폰에서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혜진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 세미나에서 본 것 같은데요. 민호 씨랑 친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친해 보였어요? 세미나 끝나고 같이 나가는 거 봤어요. 민호 씨가 이 사람 허리에 손 올리고 있었고요. 정우는 핸드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분이요? 네. 아내도 민호한테 돈을 넘기고 있어요. 제 명의의 전세금까지 노리는 것 같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아내분도 피해자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문제입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내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범인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엔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여자들 꼬시는데 천재거든요. 투자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다 관계까지 만들어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으니까. 정우는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당한 거겠죠. 하지만 아내는 정우를 속였어요. 불륜도 저질렀고 돈도 몰래 빼돌렸습니다. 혹시 민호를 다시 만날 방법 있을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바뀌었고 정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아내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는 아직 민호랑 연락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혜진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민호 정체를 폭로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자리에서 경찰도 부를 겁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혜진 씨 계약서, 제가 찍은 사진들, 아내가 넘긴 돈 내역. 혜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정우는 아내 통화를 엿듣고 다음 만남 일정을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혜진을 부를 겁니다. 카페를 나서며 혜진이 물었어요. 아내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는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정우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겁니다.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내의 거짓말도, 민호의 사기도, 이 끔찍한 배신도.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통화를 엿들었어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드림 모텔에서 보자. 이번엔 큰 거 준비했어. 금요일. 오후 2시.
드림 모텔. 정우는 메모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신도시 드림 모텔이에요.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갈게요. 준비할 것 있나요? 계약서 원본 가져오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실 준비도 해두시고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목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오늘 큰 계약 있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큰 거. 저녁 늦을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가고 30분 뒤 정우도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후 1시 40분 정우는 드림 모텔 맞은편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맞은편 편의점에 있어요. 대기하세요. 오후 2시 5분 아내 차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곧이어 회색 세단도 들어왔고 최민호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프런트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카드키를 건네며 405호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정우는 주차장에서 30분을 기다린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갔어요. 복도 조명이 어둡게 깔려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울렸습니다. 405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5천만 원 준비했어요. 남편 전세금 일부인데 투자 수익 확실하죠?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지. 이번 건은 수익률이 최소 30%야. 석 달 안에 1,500만 원은 챙길 수 있어. 민호 씨 믿어요. 그럼 우리 사이 아니야. 침대 스프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405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에 방 카드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우는 방 안을 봤어요.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 어깨끈이 한쪽으로 내려가 있었고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목 근처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아내가 정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를 한번 보고 민호를 한번 봤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로 나왔어요. 민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아내가 정우와 민호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투자 상담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정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복도까지 번지고 있었죠. 민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우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에어컨 소리만 남았어요. 정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그때 아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정우는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혜진이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올라가죠. 경찰은요? 조금 이따 부르세요. 먼저 정체를 폭로해야 해요. 정우와 혜진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갔어요. 4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내와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당신 남편 이상해.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몰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잖아. 괜찮을 거야. 정우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아내와 민호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또 왜 와? 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민호가 혜진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혜진 씨? 아내가 혜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에 던졌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최민호 씨. 민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이게 증거예요. 저도 당신처럼 속은 사람이에요. 이 남자한테 3,500만 원 사기당했죠.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준다고 했죠. 처음엔 수익금 조금 줬어요. 그래서 믿었고, 그 다음엔 큰 돈 받아가고 잠적했어요. 3달 동안 연락도 안 받고요.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야. 투자가 늦어진 거지. 혜진이 소리쳤어요. 사무실 비운 게 오해예요? 전화번호 바꾼 게 오해예요? 아내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우가 민호 앞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비켜. 아내가 정우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이건 오해라니까. 정우가 아내를 봤어요. 오해? 당신도 5천만 원 넘기려고 했잖아. 내 전세금으로. 아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건 투자였어. 수익 나면 다시 넣으려고. 투자? 정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투자야? 핸드폰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차에 타기 전 포옹하는 장면.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한테 속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배신자야. 불륜 저질렀고 내 돈 몰래 빼돌렸어. 아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복도로 뛰었어요. 정우가 팔을 붙잡았지만 민호가 뿌리쳤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민호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경찰 2명이 올라왔어요. 민호가 멈춰 섰고 뒤로 물러섰지만 정우가 막아섰어요. 경찰이 복도에 올라왔습니다. 최민호 씨 맞습니까? 민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저는.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고소인입니다. 이 사람이 3,500만 원 가로챘어요. 이게 계약서 증거입니다. 경찰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투자금은 곧 돌려줄 거였어요. 경찰이 민호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정우, 아내, 혜진만 남았어요. 아내가 정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당신도 조사할 거야. 민호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혜진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정우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정우는 차에 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텔에서 경찰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를 태운 차였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호만 잡히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는 구속됐어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혜진 외에도 4명이 더 나타났어요. 총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도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아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공범으로 처벌받을지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서 정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우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 1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우가 앉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부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최민호한테 속아서 돈을 맡긴 거죠. 그런데 중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부인이 최민호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전입니다. 다른 피해자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부인이 최민호를 추궁했고 최민호가 다 털어놨대요. 그럼 그 이후로 부인은 공범이 됐습니다. 최민호가 부인한테 제안을 했어요. 새 피해자를 데려오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부인은 동의했습니다. 정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부인이 최민호한테 소개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고객입니다. 그중 1명은 2천만 원 피해를 받고요. 아내가 알면서도 사람을 끌어온 겁니까? 네. 그리고 남편분 전세금도 빼내려고 했죠. 그 돈도 최민호랑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우가 아내 앞에 섰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 들었어. 당신이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 그게 다야?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엔 속았다고 했잖아. 민호 믿었다고. 근데 알고도 계속한 거야? 사람들 끌어와서 돈 뜯어낸 거야?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 우리 빚 있잖아요. 대출금. 그거 갚고 싶었어요. 정우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남의 돈 빼앗은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 전세금까지 빼내려고 했잖아. 그것도 민호랑 나눠 가지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 당신 이제 감옥 가. 공범이니까.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섰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당신이랑 같은 집에 못 있어. 당신, 나, 버리는 거예요? 정우가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나를, 양심을, 다. 정우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최민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형량이 높았습니다. 아내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공범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했고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 자격은 박탈됐어요. 일도 잃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녔고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 씨, 민호, 항소 포기했대요. 형 확정됐어요. 다행이네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는 감옥에 갔어요. 아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우는 자유로워졌어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서 온 문자가 2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배신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내는 피해자인 척했지만 결국 공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